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혁신도시에 백화점을 짓겠다던 신세계 측이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계획을 변경하자 반대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건축사회가 울산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신세계를 비난하고 나섰고 국민신문고에도 신세계를 비난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시민들은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신세계 측이 변경된 혁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28일. 오피스텔 위주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반대 여론이 중구청과 중구민부터 시작해 울산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회원 309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건축사회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신세계 측이 울산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울산 시민과 합의가 배제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세계 그룹이 택한 것은 울산 시민을 무시하고 오피스텔 분양을 통한 대기업의 이익만 추구한 것이므로 울산광역시 건축사회는 113만 울산 시민의 함께 신세계 그룹의 백화점 입점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 신세계 그룹은 울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세계 개발 방향에 누구보다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 공동주택연합회. 중구 동원로얄 1차, 2차, 우정 아이파크 등 9개 아파트, 입주민 300, 8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입주민 47.9%가 백화점이나 스타필드 등 쇼핑센터 입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회는 이런 주민의 뜻을 성철호 시장에게 전달하고 울산시의 입장을 들은 뒤 개발 방향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공동주택연합회의 한 아파트는 신세계 측의 개발 방향에 반대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반대 여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에는 신세계의 말 바꾸기와 부동산 먹튀를 비난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신세계의 혁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반대 여론. 울산시가 울산 시민과 중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도출하고 또 신세계 측과 어떤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모두 4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울산의 선정지역은 중구 우정동 혁신도시 남측 5만 9천여 제곱미터로 재개발 등 기존의 자체적인 개발과 비교해서 용적률이 60%포인트가량 상향되고 공급세대 증가와 토지주의 수익률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1,485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울산은 예년에 비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현재까지 11일 동안 모두 17차례에 걸쳐 오존주의보가 발령했으며 이는 지난해 발령 횟수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당분간 높은 기온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존주의보 발령 빈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은 자극성 냄새와 강한 산화력을 갖는 물질로 마스크로는 차단되지 않는 만큼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외출과 바깥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맞춤형 폭염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7월 9일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전담팀은 야외 작업 현장 예찰과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 구조 구급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을 중단했던 무더위 쉼터는 올해 운영을 재개했지만 방역을 위해 50%로 제한하고 취사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울산시는 재난도우미 5,200여 명을 투입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4만 7천여 명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헌혈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는데요.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단체 헌혈까지 크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혈액원 헌혈의 집입니다.
평소라면 헌혈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야 하지만 모두 비어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혈액 수급난이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수의 헌혈 자원인 학교가 또 방학을 했고 또 울산의 대기업들이 휴가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날씨는 엄청 많이 더워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의 헌혈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9.4% 감소했는데 특히 이 기간 단체 헌혈이 1년 전보다 33%나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의 혈액 보유량은 3.9일치까지 떨어지는 등 적정 보유량인 5일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A형 혈액 보유량은 3일치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적어서 A형 헌혈이 절실합니다. 혈액 보유량이 5일치 미만이면 관심 단계인데 A형 혈액은 이보다 낮은 주의 단계입니다. 울산혈액원은 헌혈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일회용이고 방역과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헌혈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혈액은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헌혈을 통해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온정을 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울산시가 만 18세부터 49세까지 30여 개 직군 종사자 6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대중교통 승무원과 장애인 콜택시, 택배 종사자와 학원 강사, 9월 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 등이며 50대 대상자나 이미 예약했거나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1차 사전 예약은 완료됐고 2차 예약은 오늘부터 6일까지 진행한 뒤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온라인 예약과 질병관리청 콜센터, 울산시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수자원, 한국도로공사가 공업용수관 이설 최소화에 합의하면서 범서 하이패스 IC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범서 하이패스 IC 조성 사업은 2019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고속도로와 진출입 램프에 매설된 공업용수관 이설 문제로 공사가 지연돼 왔습니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한 끝에 공업용수관 전체를 이설하지 않고 절반 길이 정도만 이설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합의로 인해 60억 원의 추가 사업비 가운데 42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공사는 내년 말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울산 소속과 출신의 펜싱 선수와 코치진에 대한 환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울산시청 소속 박상영 선수는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울산 출신 이혜인 선수와 울산시청 소속 장태석 코치는 여자 에페 단체전에 각각 선수와 코치로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펜싱팀은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실업팀이라며 울산 시민들에게 기쁘고 뿌듯한 소식을 전해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5년 전 리우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를 외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박상영 선수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대역전극을 만들며 동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이번 이슈인 뉴스에서는 울산시청 소속의 박상영 선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5년 전에 열렸던 리우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마침내 기적 같은 금메달을 따낸 선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펜싱 에페 단체전 첫 메달을 거머쥐고 돌아온 박상영 선수를 만나보겠는데 왜 박상영 선수냐 하면 박상영 선수가 울산시청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박 선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야 태극기 앞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아직도 피곤할 텐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축하를 많이 받으면 피곤이 싹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확실히
기분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예. 뭐 피곤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요. 네, 또 축하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예. 뭘 안 먹어도 이렇게 그래요? 포만감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예. 많이 받습니다. 처음 메달이 아닌데도 그러네요. 네. 예. 지금 메달을 다 걸고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하고, 옛날 같으면 이제 카퍼리드 하고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울산시 체육회에서 환영하는 행사로 가름했지만 시장님도 오셨고 뭐 섭섭하진 않죠? 아유, 조촐하게 했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되게 저 기준에서는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래요? 네, 너무 울산시청 소속인 게 예. 자랑스러울 정도로 잘했습니다. 울산시청 소속으로 몇 년 차죠?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울산시청을 왔고 예. 지금 4년차입니다. 예. 자, 에페 개인전 2연패에 도전했던 이번 대회였는데 8강에서 하필이면 세계 1위 선수를 만나는 바람에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이때 심정이 어땠어요? 이제 세계 랭킹 1위 선수를 만나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였고요. 그러게요. 저는 어떤 선수를 만나도 최선을 다 했을 거고, 예. 네, 최선을 다 했지만은 기세에서 조금 밀려서 마지막에 경기가 그렇게 됐는데, 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플레이를 다 보인 것 같아서 예. 많이 후련하고, 예. 그래도 사람인지라 조금 아쉽고 그랬습니다. 예, 정면 돌파를 해야죠. 아쉬움을 덜고 출전한 단체전 8강, 이제 스위스전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를 재현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마지막 3분 남겨놓고 4점 뒤지고 있던 경기를 뒤집었는데 마지막 3분 동안 박상영 선수가 무려 16점을 뽑아내서 역전승을 시킨 이 놀라움, 이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볼까요? 네, 일단은 그 스위스라는 국가의 그 펜싱 팀이 네. 세계 선수권 1등을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그래요? 있는 선수고요. 예. 실제로 그 세계 선수권 결승에서 예. 저희 한국 팀이랑 만나서 제가 마지막 분으로 붙어서 진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좀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런 압박을 가지면은 더욱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오히려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경기 플레이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마침내 그 선수가 조금 조급하게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수월하게 이렇게 예. 역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10득점이나 말이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박상현 선수는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래요? 아니요, 그 상황을 많이 이겨내려고 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이겨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이야, 잘생긴 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말이죠. 경기도 잘하고 말이죠. 예.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아쉽게 패했는데 중국과의 3, 4위전에서 또 한 번 역전극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상영 선수가 마지막 선수로 나가서 승리를 가져온 그야말로 하나 된 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마티형 누구죠? 권영준 선수죠. 예, 이 선수를 중심으로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했으면 저럴까?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저희는 진짜 말 그대로 저희 남자 에페 단체전은 예. 가능성이 제일 적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승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랬지만은 저희는 정말 간절하게 예.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요. 저희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지면은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 네, 개인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네. 똘똘 뭉쳤습니다. 예. 올림픽 2회 연속 메달을 땄습니다. 특히 이제 에페 단체전 메달은 처음인데 우리 박상영 선수의 소감은 다른 선수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단체전 동메달이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2연속 메달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큰 의미로 다가왔고요. 예. 그리고 개인전에서 금메달 딴 것도 물론 좋았지만 단체전 동메달은 또 4명이서 따는 메달이었기 때문에 예.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에서 메달을 따낸 우리 박상영 선수,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에페 개인전 2연패를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건 잘 안 됐어요. 예. 앞으로의 계획,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뭐 일단은 선수로서의 그 능력이 네. 퍼포먼스가 계속 유지되는 한 올림픽을 계속 도전을 하고 싶고요. 예. 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면 제가 남자협회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하게 됐는데 예. 꼭 한번 도전해서 한번 이뤄보고 싶습니다. 예. 같이 기도할게요.
울산시청 소속 선수인데 내년 울산에서 전국체전 열리지 않습니까? 네. 울산팀에 금메달 하나 안겨주셔야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예. 이제 솔직히 금메달 딸지 안 딸지는 저의 그런 능력이 아닌 것 같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예. 경기에 몰두해서 예. 경기에 임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경기가 또 남아있죠? 앞으로 일정이 말이죠. 내년에 또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요. 네. 아시안 게임 선발전과 예. 또 전국체전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소속 팀에 복귀해서 지금 잠시 휴식을 거친 다음에 네. 이제 가게 되죠. 네. 예, 그리고 집은 진주라고 하셨죠. 네. 예. 전 국민이 응원을 열심히 했지만 울산 시민들은 더 많이 응원을 했어요.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한마디 좀 네. 있어야죠. 네, 안녕하세요.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박상현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고 있다가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펜싱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올림픽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선수들의 힘이 꼭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기적을 만들고 돌아온 울산시청 소속 박상영 펜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상영 선수의 밝은 앞날이 이어지기를 빕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언론인클럽은 어제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언론인클럽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와 권력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일부 조항의 경우 언론의 입막음 도구로 활용되거나 언론을 상대로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인클럽은 모든 원내정당과 언론협업단체, 학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 작업에 나서줄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협업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IBK 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대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공사는 기존 대비 10억 원을 추가로 예치해 지원 규모를 7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에도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항 중소협력기업과 울산지역 사회적 여성기업으로 IBK 기업은행의 대출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북구 약수초등학교가 중산 매곡지군의 중산초 인근으로 이전해서 2025년 3월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이 최근 교육부 2021년 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어려움을 겪는 중산초와 학생 수가 줄어 분교가 예상되는 약수초의 과대 과수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약수초 본관 건물은 북구 지역 마을 교육공동체 거점센터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별관은 지난 3월부터 수학문화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2021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51명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36명과 사서 6명, 전산 4명, 공업 1명 등 모두 51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성 13명, 여성 38명으로 여성 합격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합격자 연령대는 2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